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대전이다. 교통의 요지. 예, 대전도 철도가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예. 예, 원래 허허벌판이었는데 예. 아무것도 없던 동네에 갑자기 경부선이 놓이고 호남선이 갈라지고 네. 그러면서 이제 대전이 만들어진 것처럼 이 애틀란타도 철도가 놓이면서 만들어진 동네다. 그 전까지는 뭐 있었냐?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서 애틀란타 시내에 보면 파운드리 스트리트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이제 1837년에 자 여기가 이제 당시 조지아주가 건설하던 노선들이 만나는 종착점 말뚝 딱 박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도 노선들이 여러 개의 노선들이 딱 교차하는 만나는 종착점으로서 만들어진 도시가 애틀란타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면 전국을 잇는 무슨 철도를 만들어야지 중앙정부가 막 추진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미국은 안 그래요. 초반에 철도들은 다 이 사업가들 민간 회사들이 아니면 이제 주정부 이런 쪽에서 하는 철도다 보니까 네네. 처음에 만들 때는 바운더리가 다 자기네 주 안에서 연결하거나 아니면 그 옆에 주 정도까지 가는 이제 이런 생각이었죠.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오늘도 흥미로운 전 세계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최준영입니다. 네, 오늘은 어디 갑니까? 지난주에 네. 이제 조지아주 조지아주. 예, 이야기를 해봤고 네, 뭐 조지아주 이야기를 하다 보면 빼놓을 수 없는 동네 이제 애틀란타. 애틀란타. 예, 애틀란타를 이제 뭘 말씀드려야지 하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건 정프로님하고 인연이 좀 있다. 애틀란타는 저는 가본 적이 없는데요. 없으세요? 네. 정프로님 고향이? 전 대전입니다. 예, 애틀란타랑 대전이랑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전. 노잼 도시인가? 뭐. 네, 거기는 뭐 빵을 많이 파나? 기계 우동 같은 거 좀 파시나? 자고간 들어보시면 네. 아실 겁니다. 일단은 그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애틀란타, 메트로폴리탄 애틀란타라고 부르는 이제 대도시 권역이죠. 여기는 이제 인구 615만 아유, 꽤 많네요. 정도 되는 이제 미국 8위의 이제 대도시 권역입니다. 당연히 뭐 조지아에서는 제일 큰 네. 이제 그런 동네고. 요즘에 이거를 이제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그래도 다 이름은 알고 있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영화요? 네. 네네. 이 영화의 이제 배경이 이제 조지아주 그리고 이제 애틀란타. 아, 그래요? 네. 비비안 리. 예. 그래가지고 이제 막 불타고 막 도시 막 그 애틀란타가 불타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요? 예, 후반부에 보면 나오는. 예. 그래서 다 이제 이쪽 남부 지역, 특히 조지아, 애틀란타 뭐 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나온 네. 예, 배경 지역이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좀 오래된 도시다. 애틀란타가. 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예. 저는 이 애틀란타를 보면 뭐 이렇게 요즘에 그런 표현이 종종 있는데 뭐 왕의 DNA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 중심지의 DNA가 있는 애틀란타가요? 네. 예전에 뭐 이렇게 노예무역 같은 걸 해갖고 이렇게 면화 같은 거 많이 해서 이렇게 유럽으로 수출하던 뭐 대충 그런 동네겠네요. 그런 동네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거하고는 좀 다른 좀 어떻게 달라요? 보면 모던한 의미의 그러니까 원래 여기는 피치트리 크릭이라고 하는 이제 계곡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차타우치라는 강이 이렇게 흘러서 만나는 이제 강이 이렇게 교차하는 이제 이런 지역. 그러니까 유럽인들이 오기 전부터 이제 그 물 따라서 사람들이 오다가 이렇게 만나는 그런 아주 옛날부터 중요한 데군요. 예, 그런 동네인데 이제 살짝 이렇게 그 평평한 동네 중에 좀 약간 솟아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뭐 지금 대도시다 보니까 그런 게 잘 눈에 안 띄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렇다.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말로 하면 이제 이 비가 내리면 분수령이라고 그러죠. 비가 요쪽 봉우리 내리면 저쪽으로 가고 요쪽에 내리면 이쪽으로 오고 우리가 산에 이렇게 보면 분수령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 분수령이 그런 뜻이에요. 네, 그런 뜻입니다. 비가 오면 이쪽이나 저쪽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물이 이제 나눠지는 솟아오는 그런 고개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 어디죠? 경북 그 상주 뭐 이런 데가 이제 요쪽에 떨어지면 낙동강으로 가고 요쪽에 떨어지면 한강으로 가고 뭐 요런 이제 그런 지역인데 지도를 보시면 미국도 이 미국 북미 대륙 커다란 이 대륙이 이제 몇 개의 이런 분수령으로 나눠집니다. 지금 그렇죠. 지금 북아메리카군요. 북아메리카 대륙 위쪽은 캐나다, 위쪽은 미국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지형상 이제 어느 쪽으로 이제 물이 쏠리느냐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쪽으로 지금 주황색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이스턴 컨티넨탈 디바이드라고 부르는 동부 분수계라고 번역을 억지로 하면 되는데 요 지역은 주황색으로 표시된 여기는 이제 에팔레치아 산맥 자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쭉 내려와서 여기가 이제 보면 조지아죠, 보면은. 근데 요 조지아의 애틀란타가 요 딱 분수계 위에 있어요, 보면은.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아주 높은 데는 아니고 지대가 뭐 지대가 한 300m 정도? 그래요? 예. 근데 어쨌든 간에 언덕은 언덕이니까 네. 여기서 내리면 동쪽으로, 여기서 내리면 서쪽으로. 그러니까 즉 어떻게 보면 조지아주라는 동네에서 동쪽으로 가거나 서쪽으로 가거나 하려고 그러면 여기를 거쳐가는 그런 동네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네. 실제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대전이다. 교통의 요지. 예, 대전도 철도가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예. 예, 원래 허허벌판이었는데 네. 아무것도 없던 동네에 갑자기 경부선이 놓이고 호남선이 갈라지고 네. 그러면서 이제 대전이 만들어진 것처럼 이 애틀란타도 철도가 놓이면서 만들어진 동네다. 그 전까지는 뭐 있었냐?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서 애틀란타 시내에 보면 파운드리 스트리트라는 곳이 있는데 이제 네. 그곳이 이제 1837년에 이제 여기가 이제 이 당시 조지아주가 건설하던 노선들이 만나는 종착점. 네. 말뚝 딱 박은 아. 예,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도 노선들이 여러 개의 노선들이 딱 교차하는 만나는 종착점으로서 만들어진 도시가 애틀란타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북동부 쪽에서 쭉 이렇게 내려온 철도 있고, 그다음에 어디 뭐 서부 같은 데로 이어진 철도 있고, 뭐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우리가 생각하면 전국을 잇는 무슨 철도를 만들어야지 중앙 정부가 막 추진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미국은 안 그래요. 초반에 철도들은 다 이 사업가들 민간 회사들이 아니면 이제 주정부 예, 이런 쪽에서 이제 그 하는 철도다 보니까 네네. 처음에 만들 때는 바운더리가 다 자기네 주 안에서 연결하거나 아니면 그 옆에 주 정도까지 가는 이제 이런 생각이었죠. 네. 그래서 이제 뭐 19세기로 돌아가 보면 네. 19세기 미국이라는 동네는 주로 당연히 이제 항구 동부 해안가 있는 뭐 뉴욕, 필라델피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뭐 그런 동네들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네네.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 동남부 지역에서는 뭐 찰스턴이라든지 뭐 서베너 같은 이런 지역들이 이제 중심이 됐던 지역인데 이게 이제 처음에는 별 문제 없다가 네. 남부 지역에서 목화가 대량으로 재배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문제는 왜 생겨요? 목화는 부피가 크잖아요. 거기다 실어 날라야 그걸 실어 날라요. 한국까지 어떻게 실어 나를 것이냐. 네. 라는 게 문제였던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마차에 실어가지고 네. 실어 날랐는데 항구랑 가까운 데서는 괜찮은데 점점 멀어지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어떤 식으로 바뀌었냐면 이제 운하를 파자. 배가 들어올 수 있게. 예, 네. 운하를 좀 조정해보자라는 쪽으로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이 미국이란 동네는 이제 19세기 주변에는 주로 19세기에는 주로 항구를 네. 토대로 해서 이제 발전을 했죠. 그래서 뭐 서베너라든지 아니면 위쪽에 있는 그 사우스캐롤라이나는 찰스턴 요런 이제 항구들 위주로 이제 발전을 했는데 이 항구들이 이제 처음에는 중심 지역 역할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문제요? 목화를 키우기 시작하니까 예. 이 목화를 항구까지 실어 나르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한국에서는 이제 배 타고 이제 유럽으로 영국으로 보내면 되는데 이 어마어마한 양의 쏟아져 나오는 목화를 도대체 항구까지 이제 어떻게 움직일 거냐. 네네네. 이제 이런 게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거죠. 뭐 당연히 처음에는 마차로 실어 날랐습니다만 이게 이제 마차라는 건 뭐 길도 좋아야 되고 네.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다음에는 생각했던 게 이제 운하를 이제 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지아주 동쪽에 있는 이 서베너 최근에 현대자동차가 전기차 공장을 짓고 있어서 꽤 유명해진 네. 이 서베너라는 동네를 잘 보면 여기가 항구 도시인데 위쪽으로 쭉 보시면 이쪽에 오거스타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골프 그거 하는 데 아니에요? 예, 맞죠. 그 그 유명한 오거스타. 네. 네. 이 오거스타가 이제 그 목화가 집산되는 곳인데 여기까지 올리려면 힘들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에는 좋은 수단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쭉 확대를 해보면 보일락 말락하게 이 조지아주랑 사우스캐롤라이나랑 주 경계를 강이 흐르고 있어요. 예, 서베너 강인데 이 강을 따라 쭉 올라가면 이 오거스타까지 이제 갈 수 있는 거죠. 서베너까지 움직일 수 있고 길죠. 예, 뭐 규모가 이제 있는 나라니까. 네. 그래서 처음에는 운하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소식이 들려오는 거죠. 저 북부, 네. 저 위쪽, 뭐 볼티모 이쪽에서 철도라는 걸 깔아가지고 아. 뭔가 운송을 한다더라. 그래서 이제 야 근데 철도로 깔려면 돈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닌데 너 철도 깔래? 어떡할래?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이제 헷갈립니다. 운하는 확실하게 어떻게 파는지 알 것 같은데 네. 이게 미래에도 돈을 벌어줄지 잘 모르겠고 철도는 뭔가 돈을 벌어줄 것 같은데
돈도 많이 들 것 같고 한 번도 안 해봤고. 네. 그래서 이제 1836년에 조지아주가 자 뭐가 됐던 일단은 한번 철도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던 차에 이제 그 조지아주 북쪽에 있는 사우스 캐롤라이나주가 먼저 선수를 칩니다. 예, 이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 먼저 철도를 놓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오거스타로부터 요 찰스턴 이 항구까지 이어지는 철도를 이제 놓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거스타는 조지아에 있지만 서베너 강만 딱 건너가면 바로 이제 사우스 캐롤라이나이기 때문에 네. 철도가 있으면 당연히 이쪽으로 이제 목화들이 이제 이쪽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조지아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우리 동네 일인데 저쪽으로 다 가서 찰스턴 항구가 더 커지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빨리 뭐 해야 되겠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야 철도 놓을 사람들 빨리빨리 안들 좀 만들어서 갖고 와봐. 그러니까 여러 개의 이제 철도 노선들을 이제 막 사람들이 들고 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일 뭐 핵심적인 것들은 이 오거스타에서부터 뭐 서베너까지 연결하는 이런 노선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서베너에서부터 이 서쪽으로 쭉 가는 이제 이런 노선도 있고 여러 가지 노선들을 이제 들고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뭐가 좋을까를 이제 고민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노선을 쭉 놓고 보니까 야, 이 철도 노선이 어딘가에서 만나야 될 텐데 이걸 어디서 만나게 할 것이냐라고 했다가 이제 결정된 게 아까 말씀드렸던 애틀란타. 그 지역이 된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이 이제 보면은 서로 싸우니까 육군 공병대에다가 어디가 이 만나는 점이 좋을까요?라고 했더니 육군 이제 그 공병대 장교가 와서 여기. 라고 그래서 말뚝을 딱 박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실제로 많은 철도들이 이제 건설이 됩니다. 네. 지금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 요 파란색뿐만 아니고 까만색까지가 다 이 조지아주를 중심으로 한 철도 노선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국가가 이런 거 건설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미국이나 영국 뭐 독일을 제외한 많은 국가들은 민간에서 이제 많이 건설을 했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조지아 철도라는 곳에서 1845년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오거스타에서 서베너까지 이어지는 그 철도를 이제 개통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메이건 앤 웨스턴이라는 노선이 이제 만들어지고요. 메이건이라는 노선은 여기 있는 이 애틀란타까지 가는 그 중간에 있는 도시인데요. 여기까지 서베너까지 있는 노선이 이제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또 위로 연장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웨스턴 앤 애틀랜틱이라는 노선이 이제 이 쭉 지나가가지고 요 차타누가까지 서북 쪽까지 올라가는 노선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노선들이 막 만들어지니까 어딘가는 만나야 된다라고 그래서 이게 이제 애틀란타까지 만들어지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1851년, 50년, 51년쯤 되니까 이 노선들이 다 애틀란타에서 만나서 완공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야, 애틀란타가 뜨겠는데?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애틀란타라는 동네 이름이 뭐냐 하고 보니까 동네 명칭도 없어요. 예, 처음에는 이 동네 가보니까 허벌판에. 그럼 뭘로 지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터미너스예요, 터미너스. 터미너스, 우리 터미널. 그냥 터미널 복수형이죠, 터미너스. 그 동네 이름이 그냥 여기 터미널 있는 동네. 예, 종착지. 여기서 다 만나. 라는 이제 터미너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주 정부 사업이다 보니까 이제 아첨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1842년, 그러니까 한창 이제 계획 노선이 막 짜여지고 요 동네가 이제 뜰 것 같다라고 그러니까 당시 주지사의 막내딸 이름을 따가지고 마사스사빌. 주지사 딸이요? 딸의 이름을 따서 아마 마사스사라는 이름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딸 이름을 따서 이제 마사스사빌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요 동네 이름을 정식으로 이제 불러놓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사스빌로 이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사스빌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 철도 요 시간표 칸에다가 적어넣기가 글자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쉬운 걸로 바꿔야 좀 쉬운 걸로 바꿔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름을 뭘로 바꿀까 하다가 등장한 게 애틀란타입니다. 애틀란타는 애틀랜틱. 대서양. 그렇죠. 애틀란틱의 여성형 정도 표현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보면은. 그래서 1845년에 이제 애틀란타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철도 노선이 이제 막 계획이 될 때부터 이제 애틀란타라는 동네가 딱 정해진 거고, 그 다음서부터 1845년, 뭐 46년, 51년 차근차근 이제 철도들이 다 애틀란타로 이제 모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애틀란타는 처음서부터 만들어질 때부터 우리는 철도의 중심지 이런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1854년에 이제 최초로 이제 애틀란타가 동네가 좀 커져가지고 시티로 이제 인정을 받게 되니까 뭐 다 휘장 이런 거 만들잖아요. 그럴 때 이제 기차가 가운데 뻑
이제 찍혀 있는 거죠. 아, 우린 철도의 도시다. 예. 아, 이 시 휘장에 이제 있어요? 아예 철도를 이제 탁 집어넣는 이제 그러한 모습이 이제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개의 철도 회사들이 같이 이제 애틀란타까지 종착지를 가다 보니까 종착 포인트를 맞추자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유니온 스테이션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철도 회사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그 지방에 가보면 터미널이 몇 개씩 있는 동네들이 종종 있었어요. 아, 회사마다 터미널이 있는. 그게 사실은 원래 그렇게 됐죠. 근데 그러다가 사람들이 불편해지니까 공동으로 이제 하나 터미널로 모았는데 이제 철도 같은 경우도 많은 도시에서 미국 같은 경우는 터미널이 따로 있었어요. 예, 역이. 그러니까 이 역에서 내려서 저쪽으로 갈아 실으려면 다시 마차에 실어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 애틀란타 같은 경우는 처음서부터 계획적으로 철도 노선을 만들었으니까 여기다 다 모이자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유니온 스테이션을 이제 건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859년쯤 되니까 이 목화를 실어 나르는 화물차가 이제 한 3,000량 정도 되는 이제 어마어마한 이제 그 교통의 이제 요지가 이제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지금 뭐 그 이후에 노선들이 많이 없어지고 약해지고 뭐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조지아주 철도 노선을 보면 애틀란타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방사선으로 뻗어나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전에는 이렇게 애틀란타에서 서베너까지 직접 가는 철도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폐선이 된 거죠. 사람들이 수요가 주니까. 그래서 남아 있는 노선들은 다 애틀란타를 중심으로 이렇게 뻗어 있는 이제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애틀란타 같은 경우는 남북 전쟁 때 아주 그 주요한 타겟이 됩니다. 북부에. 남부니까 그 남분의 거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북부 지역이 이제 링컨 대통령이 있는 연방군이 이제 주도권을 잡으면서 이 애틀란타를 향해서 이제 진군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냥 진군을 하는 게 아니고 이 당시에 철도는 가장 핵심적인 병참의 수단이었으니까 이 철도와 철도 주변 지역을 초토화하면서 이제 밀려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그게 그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보면은 애틀란타 완전 박살나요? 네, 완전히 박살이 나는 거죠. 초토화가 되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셔먼 장군이 바다로 뭐 행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애틀란타서부터 해가지고 바다까지 쭉 완전히 가로질러가면서 남부를 완전히 이제 초토화 시키는 작업들을 이제 하는 거죠. 근데 뭐 그래도 전쟁이 끝나고 나면 결국 노선은 다시 원래대로 깔리는 거고 그러면 결국 애틀란타가 다시 이제 부활을 이제 하게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애틀란타라는 도시는 지금은 뭐 미국 남부에 가봐도 뭐 철도역이 있어 정도로만 기억이 되지만 이 애틀란타라는 도시가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는 이 철도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지금 뭐 그냥 화물 수송 정도 철도 역할이 뭐 여객 이런 건 거의 안 하죠. 그렇죠. 주로 이제 화물이죠. 보면 예, 주로 화물이고 그러면서 이제 20세기 들어오면서부터는 이제 철도와 더불어서 한 가지 요소가 더 더해지게 됩니다. 이제 항공까지 이제 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저 갈아타거나 오고 가는 비행편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애틀란타. 예, 애틀란타 공항이 이제 세계에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세계 최대의 여객 수송을 자랑하는 이제 그 공항인데 기원을 쫓아가면 한 100년 됩니다. 지금서부터. 진짜 오래됐네. 예, 1925년에 이제 허프 댈러드 더스티스라는 이제 그 비행기로 농약 뿌리는 항공 방제 회사가 이제 이 조지아주에 생겨납니다. 그래서 뭐 애틀란타는 아니고 조지아주에 있는 케이킨이라는 동네에서 이제 처음 뭐 평지가 많고 모카도 많이 키우고 그러니까 비행기로 이제 농약 뿌리는 이 작업을 이제 하게 됐던 거죠. 그러다가 이 회사가 이제 루이지애나주 옆쪽에 있는 멀로라는 동네로 이제 이사를 갑니다. 그러던 와중에 1925년에 캔들러 필트라는 이름의 공항이 지금 애틀란타에 만들어집니다. 이게 이제 하츠필드 잭슨 현재 이제 공항인 거죠. 이 당시에 이제 이 공항을 만들자 막 미국에서 비행기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이걸 통해서 이제 우편물을 막 실어 나르기 시작하니까 우리 동네도 공항이 있어야 빠르게 우편물을 받아볼 거 아니냐라고 그래가지고 당시에 이제 시의원을 지내던 이제 윌리엄 하츠필드라는 양반이 이제 시장을 졸라가지고 이 공항을 만들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의원이 책임자가 돼요. 그래서 뭐 공항을 만들려면 땅이 넓어야 되는데 평평하고 뭐 이런 지역을 쭉 찾다 보니까 당시에 코카콜라가 이제 소유하고 있던 자동차 경주장이 딱 눈에 띄더라는 거죠.
자동차 경주장. 예, 원래 코카콜라도 이제 애틀란타에서 계속 있었으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 코카콜라에 가가지고 땅 좀 빌려주쇼. 네. 일단 우리가 비행장이라는 거 한번 만들어 보는데 잘 되면 우리가 살게. 네. 그래가지고 임대를 했다가 나중에 결국 이제 사들입니다. 사요? 예. 이 애틀란타가 이제 공항을 열심히 이렇게 만들려고 했던 네. 이유는 1911년부터 이제 미국에서는 항공우편 에어메일 서비스가 이제 시작이 돼요? 예,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땅덩어리 너무 크잖아요. 근데 미국이라는 땅덩어리가 큰 나라를 연결해 주는 거는 우편 서비스인데 마차로 하려니. 마차로 하려니 정말 끝도 없는데 미국 사람이 마침 비행기를 만든 거예요. 라이트 형제가. 이게 어디다 써먹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네. 최소한도 우편물을 나르는 데는 탁월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이제 1911년부터 1918년까지는 이제 메일 그 에어메일이라는 것들을 이제 루트를 개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네. 처음에 만들었던 루트는 뭐 워싱턴에서부터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를 거쳐서 뉴욕까지 이르는. 어떻게 보면 지금도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는. 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요 일자형 루트가 이제 만들어집니다. 예, 워싱턴에서 출발해가지고 필라델피아를 거쳐서 뉴욕까지 가는 네. 비행기로 이렇게 루트를 만드는 거죠. 요 루트를 따라서 이제 가보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처음에는 미국이 이제 미국 우정청 국가에서 서비스를 하다가 이게 민간들이 아니 우리가 하는 게 더 좋고 쌀 것 같은데라고 해서 때를 쓰니까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1911년부터 이제 18년까지 시범적으로 이제 비정기적으로 하다가 네. 1918년부터는 이제 정식으로 이제 운송 서비스를 시작을 합니다. 그 우편. 네, 네. 우편 항공 서비스가 이제 매일 꼬박꼬박 네네.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노선이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워싱턴에서부터 필라델피아를 거쳐서 뉴욕까지 가는 이제 이러한 노선이고요. 네.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점점 노선들이 이제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동서부를 가로지르는 미국을 횡단하는 이런 노선이 만들어지는데 밑에를 보시면 아직까지 이제 노선이 밑에 쪽은 안 보일 겁니다. 보면은 1926년 네네. 뭐 이럴 때 보면 아직 밑에 쪽 남부 쪽은 이제 없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더 지나면 이제 남부 쪽으로도 이제 노선이 만들어지고 이제 애틀란타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모습들을 이제 쭉 보시게 될 거예요. 이게 이제 항공 노선인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처음에 미국에서는 이 비행기에 사람을 태운다는 생각은 할 수도 없었고 위험하니까 그렇죠. 승객 입장에서도 약간 겁날 것 같아요. 겁나고. 네. 그런데 이제 제일 빠르게 뭔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거는 우편이었던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다가 이 항공 우편 하던 회사들이 사람들을 조금씩 태우기 시작을 합니다. 이거 이제 뭐 공간 남는데 진짜 급한 사람. 사람 좀 타고 가세요. 네. 라고 하면서 이 점점 이제 여객 운송으로 되는데 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허프델런드 더스터스라는 항공 방제 회사가 이제 농약 뿌려가지고는 돈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1928년부터 델타 에어 서비스라는 사명을 이제 이름을 바꾸고 이제 여객 운송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예, 이 멀로라는 루이지애나에서부터 네. 애틀란타까지 이제 운송을 시작을 하다가 이 회사가 이제 1934년에 이제 찰스턴에서부터 포트워스까지, 그러니까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턴에서부터 이 텍사스에 있는 네. 포트워스까지 이제 가는 에어메일 노선을 확보를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머니까 중간에 한번 쉬었다 가야 되는데 어디가 갈까? 그러다가 애틀란타가 제일 좋지. 그래서 애틀란타에 이제 델타 항공이 이제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그 델타가 본사가 애틀란타고요. 네, 애틀란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애틀란타에 자리를 잡은 델타 항공은 1940년에 이제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네. 당시에 이제 최신의 항공기인 이제 DC-2, 뭐 DC-3 하는 이제 이 항공기를 적극적으로 투입을 하게 되는데 이게 가능했던 게 애틀란타에 있는 이제 돈 있으신 사업가들이 항공 산업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투자할게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델타 항공이 본격적으로 이제 성장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공항을 만드는데 큰 기여를 했던 이 윌리엄 하츠필드라는 양반은 1937년에 이제 시장이 됩니다. 네. 시의원 하다가 이제 시장이 됐는데 당연히 이제 공항을 열심히 더 키우자라고 해서 62년까지 시장을 하면서 네. 이 하츠필드 공항을 이제 키우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양반도 되게 재밌는 게 네. 1937년에 이제 시장이 됐다가 1940년에 선거를 하는데 떨어집니다. 낙선을 하게 되는데 이 하츠필드한테 이겼던 상대편 시장이 1941년에 군대에 끌려가요. 시장인데 군대에 끌려가요? 네, 징집되는 거죠. 아니 뭐 몇 살인데 끌려가. 젊으신 분이었죠,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하츠필드가 다시 재보선 선거에서 다시 또 시장이에요. 시장이 돼가지고 41년부터 61년까지 20년 동안 이제 시작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예. 2차 대전에 끌려가신 거구나.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이 처음에는 캔들러필드 공항이라고 이제 계속 이름을 붙이다가 네. 이 양반이 이제 하츠필드 시장이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 양반은 이름을 따가지고 이제 1970년에 하츠필드 공항으로 이제 개칭이 되는 거죠.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2003년에 최초의 이제 애틀란타 흑인 시장이었던 이제 메이나드 잭슨
시장 이름도 같이 집어넣자. 그래서 하츠필드 잭슨 이제 국제공항이 되는, 공항이 되는 거죠. 예. 자꾸 미국이나 이런 데는 사람 이름 넣어서 뭐 건물 하는 거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상하게 좀 어색해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없는 건가? 우리가 좀 너무 어색해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어디 빌딩에 뭐 정주영 빌딩 이러면 조금 약간 그렇죠. 갸우뚱하죠. 우리는 이름을 그렇게까지 막 부르는 게 좀 오히려 좀 이렇게 낮춰보는 것 같고 결례인 것 같고 그러는데 다른 나라는 뭐 그렇지 않은 거죠. 보면은 예. 그래서 애틀란타는 어떻든 철도, 그다음에 항공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성장을 이제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여곡절이 많지만 뭐 애틀란타는 이제 1960년대, 70년대 지속적으로 쭉 성장을 하는데 그래서 이 애틀란타라는 동네를 상징하는 표어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제일 대표적인 표어가 되게 재밌어요. 뭐예요? The city too busy to hate. 미워하긴 너무 바쁜 도시. 엄청 바쁜 모양이군요. 이게 뭐냐면 이제 남부 지역이잖아요. 남부 지역은 당연히 흑백 갈등이 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애틀란타라는 도시는 우리는 그런 거 가지고 뭐 누구 미워하고 증오하고 하기에는 너무 바쁘다 사업하기에. 우리는 다 필요 없어. 우리는 비즈니스 동네야. 라는 쪽으로 이제 캐치프레이즈를 이제 내거는 거죠. 이제 이런 표가 나오게 된 이유가 뭐냐면 애틀란타는 1940년대, 50년대 걸쳐서 미국 내에서 가장 흑인 대학이 밀집한 흑인 대학? 예전에는 이제 흑백 분리가 있었잖아요, 미국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는 대학에 백인들이 있는 대학에 흑인이 입학할 수가 없었어요.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흑인들을 위한 별도의 교육 기관이 만들어지는데 이제 점점 이제 뭐 고등교육 받아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흑인 대학들이 이제 여기저기 설리게 되는데 그 흑인 대학들이 또 컨소시엄을 또 형성을 해가지고 또 네트워크를 만드는데 이게 다 이제 그 애틀란타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흑인이 많은 동네니까. 그렇죠. 그래서 1940년대, 50년대를 거치면서 애틀란타는 이제 흑인 사상가. 뭐 왜 우리가 인종차별을 받아야 되는가? 부터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잘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는 논거를 가진 흑인 사상가들이 다 애틀란타에 이제 집결을 하게 되는 거죠. 루터킹 뭐 이런 분들이? 그렇죠. 다 가방끈이 길어야 뭐 뭔가 이제 말도 하고 글도 쓰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제 이 흑인들이 이제 뭔가 모으고 세력을 막 만드니까 당시에 이제 시장을 하고 있던 하츠필드 시장이 이게 흑인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걱정을 하면서 계산을 해봅니다. 막 계산을 해보니까 미래에 만약에 이 머릿수가 똑같이 투표권을 주게 되면 애틀란타는 완전히 흑인 동네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떡하지? 백인들을 도우라고 할 수는 없고 흑인들 내보내? 내보낼 수도 없죠. 이미 이제 뭐 살고 있는 친구들을 어떻게 내보냅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변을 둘러보니까 좀 외곽 지역에 백인들이 몰려 사는 동네들이 이제 쭉 있다라는 거죠. 벌써 이제 교외화 밖으로 이제 막 나가는 서버번으로 이제 나가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주변 지역들을 다 카운티 애틀란타로 이제 합병하자. 라고 그래가지고 1952년에 이제 이 방안이 통과가 돼서 지금처럼 이제 커진 애틀란타가 이제 등장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원래는 이제 애틀란타 크기 원래 역을 중심으로 한 조그마한 동네였는데 그 바깥에 백인들 사는 동네가 좀 있고 거기까지 합치자. 그러면은 이제 머릿수가 대충 이제 맞을 것 같다라고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러한 모습들을 지켜본 이제 애틀란타의 사업가들이 시간이 지나면 잘못하면 이게 큰 문제가 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보니까 이 애틀란타에 있는 흑인들, 보니까 가방끈도 길고,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쓰고, 해보니까 이 뭔가 저 친구들하고 같이 우리가 가는 거를 빨리 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나서서 뭐 흑백 차별 철폐하자 이게 아니고 사업가들이 먼저 나섭니다. 사업가들이 저 친구들을 잘 끌어들여서 우리가 이 애틀란타라는 동네에서 비즈니스를 활발하게 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라고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던 차에 이제 1962년에 이제 이반 앨런이라는 이제 애틀란타의 시장이 이제 취임을 하게 되는데 이 양반은 원래는 극렬 분리론자였어요. 어떻게 흑인하고 백인하고 같이 해? 라고 하는데 이제 상공회의소 이제 활동을 하면서 생각이 바뀝니다. 분명히 뭐 마뜩찮은 면은 있으나 그냥 적당히 같이 살아도 될 것 같아. 라는 쪽으로 이제 온건하게 이제 바뀌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취임하니까 차별 철폐, 뭐 시청에서 이제 분리 다 없애. 뭐 이런 식으로 강하게 이제 드라이브를 걸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백인들이 이제 막 항의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양반이 쫄아요.
이 양반이 쫄아가지고 이제 흑인들이 백인 사는 동네에 이제 막 들어가서 살기 시작하는 그 지역에 바리케이트를 칩니다. 바리케이트를 쳐요. 예, 월을 세우는 거죠. 벽을 세우는 거죠. 여기 넘지 마라. 넘지 마라. 그러니까 이게 또 비난의 대상이 되는 거죠. 네네. 뭐 하는 짓거리냐. 네. 도대체 너 지금 흑백 하지. 그러니까 이 양반이 아차 내가 실수했구나. 네. 그리고 잽싸게 이제 또 잘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거를 이제 철거를 시킵니다. 네. 그러면서 이 양반은 이제 결심을 하게 돼요. 이 내가 어떻든 간에 이 흑백이라는 갈등이 앞으로 점점 심해질 텐데 네. 나는 여기에 대해서 차별을 철폐하는 쪽에 노선을 정하겠다. 그래서 1963년에 당시 케네디 대통령이 이제 네. 인종 차별이라는 걸 없애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남부 지역에서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지지한 이제 선출직 공무원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남부 지역에서 이제 뭔가 찬성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그게 네. 어디 조그만 동네도 아니고 애틀란타 아틀란타고. 같은 동네에서 나오니까 이제 당시에 이제 민주당 정부에서도 힘을 내는 거죠. 그래서 케네디가 이제 암살당하고 난 다음에 린든 존슨 대통령이 이제 네. 취임을 한 다음에 민권법을 이제 잇따라 만들어내는 거죠. 이때 이제 이 앨런 시장이 남부 지역에서 유일하게 또 이걸 지지를 계속하게 됩니다. 사람이 그래도 인생이 많이 바뀌네요. 그렇죠. 생각이 우리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 하지만 스스로 고치면 이렇게 가능하네. 예,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양반은 이렇게 보면 강력한 이제 민권운동 지지자 역할을 이제 하게 되는데 존슨 대통령이 만든 이제 민권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네. 이제 민권법, 투표권법, 공정주거법 뭐 이렇게 이제 보통 번역을 하는데 민권법은 이제 64년에 이제 처음에 제정이 됐는데 뭐냐면 인종, 종교, 성별, 출신 국가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다. 네. 우리나라에 있는 차별금지법의 원조쯤 되는 법이죠. 그리고 이제 65년에는 이제 투표권법을 만들었는데 이게 뭐냐면 당시에 남부 지역에서는 아무한테나 투표권을 안 줬어요. 그럼 뭘 하냐면은 글자 읽을 줄 알아 너? 문해력 테스트. 아니면 시민권 테스트. 너 우리 동네가 언제 만들어진 줄 알아? 여기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 설명해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흑인들의 투표권을 이제 안 주는. 예. 그래서 이런 거 금지하는 게 이제 투표권법이고요. 누구에게나 같은 표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68년도에 이제 공정주거법이라고 그래가지고 특정 지역에 흑인, 백인, 흑인이 들어오는 거를 못 들어오게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전에는 흑인들이 나 돈 좀 벌었어. 네. 그래가지고 잘 사는 저기 우리 학교 좀 좋은데 보내려고 저쪽에 가면은 일단 부동산이 소개를 안 해줍니다. 매물 없어요. 그다음에 내가 어떻게든 매물을 갖고 오면 대출을 받으면 네. 어디 대출하실 건데요? 집 주소 불러보세요. 여기요. 거긴 대출 안 됩니다. 흑인한테는. 이런 식의 이제 관행이 있었는데 이거를 하지 못하도록 됐던 거죠 보면은. 지금 생각하면 하긴 당연한 건데도 그때 네. 이제 굉장히 큰 개혁법이었겠군요. 예, 그렇죠. 이제 그러면서 애틀란타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흑백 갈등, 1960년대 흑백 갈등의 이제 핵심지로 떠오르는 거죠. 마tin 루터 킹 주니어도 이제 이 지역에 계셨고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애틀란타가 막 어떻게 보면 혼동의 도가니로 막 급속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내건 표어가 그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too busy to hate. 비유할 시간 없다 지금. 예. 그럼 그런 그 따질 게 어딨어.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지. 돈 잘 버는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최고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되게 꼴통 도시, 되게 혼란스럽고 그런 도시로 이미지가 부각될 뻔한 것들을 뭔가 쟤네들은 복잡하지만 비즈니스도 잘하는 그런 동네로 이제 탈바꿈을 하게 되는 거죠. 이미지. 흑인도 평등한 도시 뭐 이런 이미지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이 상징하는 애틀란타를 상징하는 표어 중에 하나가 투비지. 아까 그거예요? 예. 네. 그러면서 이제 점점 백인 위주의 사회에서 네. 이제 애틀란타는 이제 다인종 사회 도시로 이제 전환이 되게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백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흑인들이 들어오면 피하고 싶어 했죠. 그러니까 점점 이제 외곽으로 또 밀려나요? 가게 되는 거죠. 1950년대 이제 편입이 됐던 뭐 풀턴, 디칼브, 귀넷, 콥, 클레이튼이라고 하는 5개 카운티가 네. 중심 지역으로 인구가 밀집한 돈 많은 사람들이 있는 지역으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애틀란타는 기본적으로 평지, 뭐 약간 구릉지지만 평지고 땅값이 싸고 넓기 때문에 뭐 원하면 집 계속 지어줄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계속 이제 몰리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귀넷이라고 부르는 이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그 화면에서 보시면 여기가 이제 귀넷이죠. 네. 예. 요 귀넷이라는 곳은 이제 한국 분들이 요즘에 제일 많이 모여 사는. 여기 동네가. 요 지역인데 이 지역으로 몰려 사는 게 이제 고속도로 따라서 이렇게 쭉 이동하다 보면 여기 가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지금 많이 몰려 되는데 이제 이 지역 같은 경우가 이제
한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이제 주로 백인들이 다른 지역에서 많이 몰려와서 네. 살다가 1980년대부터는 이제 아시아인들이나 히스패닉, 다양한 인종들이 더 이제 오면서 다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980년대 이 당시 지역을 가로지르는 이제 고속도로, 퓨포드 고속도로 주변의 사진입니다. 화면에 보시면 한글, 영어, 대충 이 차들을 보시면 꽤 옛날 모습이다라고 이제 보실 수 있겠죠. 이제 보면은 뭐 이런 이제 복잡한 점점 한국 사람들 모이고 예, 이런 이제 인종 구별이 점점 다양해지는 도시로 애틀란타가 이제 변화하게 된다. 라고 한국 간판들이 저렇게 많은 거 보니까 한국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나 보네요. 비율적으로. 그렇죠.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동네는 인구가 급속도로 이제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5개 주요 카운티 중에서 규넷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그 폴턴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인구가 쫙 급증을 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애틀란타의 중심이 이제 이쪽으로 북쪽 지역으로 이제 많이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데 많은 카운티들이 다 똑같이 성장을 하는 건 아니고 여전히 이제 흑백 갈등들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규넷 같은 경우는 보면은 지금 최근에 2020년 기준으로 보면은 백인 비중이 25% 정도밖에 안 돼요. 흑인, 그다음에 히스패닉, 아시아 뭐 거의 어떻게 보면 25 할 정도로 이렇게 이제 구성이 이제 바뀌는 데 비해서 네. 옆에 있는 다른 동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백인 비중이 매우 높죠.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흑인들에 대한 이제 린치 뭐 이런 사건들이 종종 벌어져던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아직까지도 이제 백인 위주의 어떤 그런 동네 모습들을 이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별을 보면은 규넷이 여기 있고 네. 방금 말씀드렸던 포시아스 같은 경우는 요 위쪽, 요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역별로도 아직까지도 이러한 좀 갈등들이 인구 구성이나 이런 면에서 좀 남아 있긴 하지만 네. 어떻든 간에 애틀란타는 이 남부의 성장과 더불어서 가장 지금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로 이제 가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1996년 애틀란타 네. 올림픽 아, 기억나시죠? 네네, 예, 이 애틀란타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그 전까지 이제 낙후되고 뭔가 이제 그 낡아갔던 도심 지역을 이제 쇄신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이런 대규모 행사를 한번 해야. 네, 한번 쓱 한번 바꿔주고. 예. 그래서 애틀란타는 이제 지금 남부의 이제 중심지로 성장을 하고 있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부 지역에서 꽤나 손꼽히는 정도 크기의 도시인 거죠, 지금은. 그렇죠. 그러니까 남부라고 그러면은 뭐 조지아에서는 당연히 이제 애틀란타고, 예. 그 다음에 그 남쪽에 있는 플로리다 같으면 이제 마이애미. 플로리다, 마이애미. 예, 마이애미가 있고, 그 다음에 저 서쪽으로 가면 이제 텍사스의 대도시들이 쭉 있는데, 이 해안가 도시들 중에서는 지금 마이애미보다 아마 그렇죠? 애틀란타가 더 예, 사람이 많을 거예요. 네네네. 예, 그러니까 동남권의 제일 중심 도시로 이제 성장하는 애틀란타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것도 별로 없던 그 동네를 대전. 이렇게 크게 키운 거에 예. 가장 첫 걸음은 철도, 그리고 네. 그 다음에는 공항. 예. 역시 그러니까 뭐 예나 지금이나 보면 물류. 가 좋은 네. 동네가 이제 성장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분수령을 처음 알았습니다. 좀 아셨군요. 자, 이렇게 하나하나 상식도 쌓아가는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오늘도 법무법인 율촌 최준영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